네,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성공적인 노후 전략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후 자금 잘 쓰기 그리고 노후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돈 아끼면 뭐해, 뭐 잘 쓰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은퇴 자금 고갈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고민도 있거든요. 예, 네. 예. 사실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어렵죠. 네. 근데 은퇴 자금을 잘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정상 시기에 수령할지 아니면 연기할지 또는 또 퇴직연금을 월 얼마큼 찾았을지에 대해서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꼭 우리가 따져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기대연명입니다. 기대연명.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토끼를 우리 모두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잘 써가지고 조기에 이제 고갈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쓰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인생 전반전에는 시간이 돈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돈이 시간이다. 돈이 시간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쓰자. 그거를 돈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노후 자금이 그래도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노후 자금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1년을 뭐 정해놓고 어떤 버짓 이런 거를 정해놓고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퇴 자금을 우리가 얼마 모을 거냐. 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은퇴 자금을 모았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어느 정도를 맞아요. 잡고 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네. 4% 인출 규칙인데요. 4% 인출 규칙.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일을 한 동안에 얼마를 모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4%를 연간으로 찾아 쓰면은 30년 동안 찾아 쓸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계산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노자금으로 6억 원을 마련했다. 네. 그럼 4, 6에 24, 2,400만 원이죠. 그럼요. 3억 원을 마련했다. 그러면 3, 4, 12, 1,200만 원이죠. 아, 그럼 그러면 월로 3억 원을 따지면 모았으면은 연간 1,200만 원 그렇죠. 정도를 월로 계산하는 따지면 건가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이제 못 찾아 쓰는 게 4% 규칙인데 네. 만약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200만 원을 찾아 썼다 그런다면은 30년 이전에 자금이 고갈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차액분만큼을 더 일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4% 이내에서 잘 써야 되지 더 쓰게 되면은 이제 조기에 고갈된다는 거를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그럼 것 같아요. 4% 기준으로 생각해서 노후에는 은퇴 후에는 그 돈을 계산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이 그게 간단한 말씀이시군요. 계산법이죠. 아, 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4%라고 얘기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1,20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살기로는.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고령층 취업자 예. 수가 어느새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령층을 얘기할 때는 55세부터 79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분들 가운데 취업하신 분들의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내년으로 보면은 그 취업자 수가 1,000만 명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질문을 했는데 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70대에도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희망하는 근무 연령을 보니까 73.4세로 나타났습니다. 아. 왜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70대까지도 일하고 싶어 하느냐? 네.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38.2%더라고요. 근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것도 보면은 네. 고작 한 50% 이상에 불과하고요. 그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그 규모를 보니까 평균
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낸 사람도 그동안 냈던 금액도 그렇게 얼마 많이 안 되는 내지는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86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일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70대에도 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두드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네. 아, 내가 이렇게 뭐 취업 되겠어? 요즘 취업 찾기가 어렵다는데 하늘을 별 따기라는데 이렇게 포기하면은 기회는 없는 거고 두드리면 기회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어떻게 두드려야 왜냐하면은 될까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고용부가 지금 잘 만들어 놓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네.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네. 이곳을 이제 인터넷 포털인데요. 이곳을 찾으면은 네.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다른 모든 정부 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취업 정보, 그리고 지자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취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고령자,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여기서 직업을 당연하죠.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포털을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다면은 주소지 근처에 고용센터를 찾아도 이런 이제 취업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 지인도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자기 이력서를 올려놓으니까 네. 이력서 올려놓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고 그래요. 뭐 되겠어?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전화가 왔대요. 면접 보러 오시라. 그래서 면접에 패스해가지고 지금은 월 한 35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일단 홈페이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오프라인으로 장소도 있는 거고, 장소도 고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있고요. 예, 예. 아, 그럼 홈페이지 통해서 이력서를 올리거나 네네. 아니면 직접 방문하거나 맞습니다. 예. 두 개가 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단순 노동할 맞아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예, 예. 근데 재교육 아니면 자격증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그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저도 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네. 저도 은퇴하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 할 정도였어요. 재교육 제도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예, 아, 국민 그러니까 배움 내일 회사를 카드. 은퇴를 하고 나서 5년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준다는 건가요? 준다. 근데 은퇴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아, 예를 재교육이요. 들자면 생활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에 근무하신 분들도 네. 내가 어떤 걸 배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배움 카드를 국민 내일 활용해가지고 배움 카드네요. 3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고용센터도 말씀드렸고 고용 또 24시간 인터넷 포털이 있어요. 다 한 뿌리인데요. 고용24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 또 어떤 일을 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쪽에서 또 직접 배울 수도 있는 건데요. 국민 배움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직업훈련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또 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 4050이란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도 역시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라는 그 인터넷 포털이 있고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정보를 얻은 후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름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요. 배움 카드. 아, 이걸 이걸 발급을 가지고 받아서 월 300에서 500까지를 무료로 월이에요? 5년간. 아, 5년간. 네, 5년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 두드리면 기회가 열린다니까요. 그럼 뭘 배울 수 있어요, 보통? 거기에서 이제 뭐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아 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 상담을 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미리 가가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시장성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인 가운데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자마자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취득했는데 지금은 좀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상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연락을 봤더니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케팅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적성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거겠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도 이제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찾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기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좋아서 성취감 때문에 일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의식 때문에 일하는 경우, 이렇게 저는 이제 일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일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한 언제까지 일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국민연금을 나는 받기 전까지만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평생 현역으로 나는 일하고 싶다. 이분들은 이제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춰야 될 거고 또 이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현역 활동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생 현역 찬성론자입니다. 이분들 찬성론자. 응원하고 왜냐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윤택한 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또 그래요. 네. 육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시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정말 돈이 시간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평생 현역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5가지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전 직장에서 예를 들면 잘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업체에 가서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를 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에 든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현역으로 내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꼭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고려해라. 이 일이 내 건강을 해치냐, 해치지 않느냐.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일이라면 이제 패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죠. 괜히 돈을 어디서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잘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내가 재취업을 하고자 한다, 일을 하고자 한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 일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춘다면은 정말 평생 현역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산 시간에는 노후 자금 잘 쓰기 노후 일자리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재경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